안녕하세요, 레조노트입니다. 그럴 때가 있죠. 너무 지치고 마냥 답답해서 숨 쉴 틈 하나 없을 때 마음 쓰이는 문제들은 너무 많은데 엉킨 실타래처럼 도무지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아니 애초에 해결할 수는 있는 건지 그런 막막함에 마냥 기계적으로만 살게 되죠. SNS 속엔 이런저런 해외여행 사진들이 포스팅되고 빛나고 있는데 정작 나는 그럴 여유조차 없을 때가 있죠. 이번 영상에선 제가 가장 망가져 있던 순간들과 무작정 혼자서 떠났던 2박 3일간의 뚜벅이 국내 여행,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던 경험들을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총 4가지 여행지를 챕터들로 나눴고 각각의 챕터는 출발 전에 암담했던 상황, 여행 중의 에피소드들, 그 과정에서 느낀 생각과 경험들로 구성했고요. 대중적인 명소나 맛집 탐방 같은 그런 뻔한 내용보다는 MBTI J분들은 정말 기겁할 정도의 무계획, 좌충우돌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흥미롭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겨울은 2020년도 말부터 21년 초 22에서 3으로 넘어가는 겨울이었어요. 성인이 되어 마주하는 새로운 양상의 인간관계와 그 안에서 다시금 마주한 마음속의 묵은 상처들이 제 자신에 의해 수도 없이 파헤쳐지고 덧나던 시기였어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학과 학생회장직을 맡게 됐는데 실강의와 감염 예방, 개인 방역 수칙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했었고 저는 학생들과 학교 측 사이에서 계속 눈치를 살피며 조율하는 입장이었죠. 사회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인은 이기적이고 방어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우들도 정말 많았고요.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저는 22년의 세월 속에서 매번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조율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더 양보하는 그런 흠없는 사람으로 지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작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의 이익이나 감정, 이해타산을 앞세우는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믿어왔던 가치가 처음으로 부정되면서 회의감이 몰려오고 정말 손 쓸 새도 없이 제대로 망가져버린 거였죠. 일종의 착한 아이 컴플렉스처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말 뒤에 숨어서 나는 나를 항상 강박적으로 대해왔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은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엄격한 그런 모습들이니까 스스로에겐 관성적으로 더 강박증이 생기고 타인의 시선은 배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대인기피나 공황 증세가 심해서 새벽에 집 앞 편의점을 갈 때에도 머리 감고 비비크림 바르고 그렇게 나가는 게 당연했어요. 누군가에게 내 추레한 모습이 보여진다는 게 용납이 안 됐던 거죠. 항상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또 매일같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깨어있는 동안엔 그 모든 주변 환경과 연관된 사람들을 계속 필요 이상으로 의식하다 보니까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잔뜩 취해야만 그제서야 겨우 생각이 멈추고 기절하듯 잠이 오는 거였어요. 그러던 중 21년도 2월에 군입대 영장이 나왔는데 기억으론 당장 2주 뒤에 입대였나 그랬을 텐데 그렇게 자취방 정리하고 휴학 신청하고 입대 10일 전에 냅다 경주로 가는 기차표를 끊었어요. 왜 경주였는가 하면 아마 제 또래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수학여행 핫플레이스가 경주였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하던 그 시절에 갔던 경주.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는 그 시절의 향취에 다시금 취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차를 타고 신경주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다이소에 들어가서 셀카봉을 샀어요. 이건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돌아보면 이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셀카봉을 사서 무슨 브이로그 유튜버라도 된 것처럼 제 얼굴도 찍어보고 풍경들도 담고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사람들은 생각보다 내가 뭘 하는지 놀랍도록 관심이 없구나. 그 후론 신나게 여행을 즐겼죠. 구경하다 배고프면 냅다 보이던 식당 들어가서 밥 먹고 떠돌다 들어간 천마총 근처 보리밥집이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이름도 기억 안 나지만 그렇게 첫날은 첨성대며 안압지며 수학여행 필수 코스들을 밤에 혼자 셀카봉 들고 돌아다녔는데 가만 보면 어린 아이들은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막 때를 써서라도 가지려 하고 그런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풍화되고 서로를 배려하게 되면서 비로소 균형을 찾게 되는데 제 경우는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려서 과할 정도로 타인의 시선에 맞춰져서 살아왔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경주 여행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아이로 돌아간 일종의 일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분 좋게 숙소에 들어와서 피자에 맥주 한 캔 시원하게 마시고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행선지를 정했죠. 경주에 마침 키덜트 뮤지엄이라고 있더라고요. 보자마자 아 여긴 가야 된다 하고선 일단 밥을 먹으러 나왔죠. 대충 숙소 근처를 방황하다가 고깃집, 정확히는 양념갈비집이었는데
냅다 들어갔어요. 이게 또 고깃집이다 보니까 한 명도 식사가 되는지 정중히 여쭤봤는데 이게 사장님이 된다고는 하시는데 경상도 사투리가 수도권 토박이한테는 되게 무섭게 들리잖아요. 전 진짜 화나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쩌겠어요. 혼자 3인분 시켜서 맛있게 구워 먹었죠. 나중에 부산 출신 아는 형한테 이 얘기를 해주니까 화내신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아무튼 맛있게 먹고 나오는 길에 길고양이가 있길래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좀 놀아주다가 키덜트 뮤지엄에 도착했죠. 정말 최고였어요. 덕후 기질이 있다 보니까 빼곡하게 들어찬 장난감들 보고 눈이 좀 돌아가서 정신없이 막 즐겼던 것 같아요. 막 뽑기 해서 제가 좋아하는 파이리도 하나 뽑고 그렇게 관람을 다 마치고 그날 묵을 숙소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평일 낮에 웬 청년이 혼자 신나가지고 관람하러 온 모습이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애초에 그 시간대 관람객도 저 혼자였고요. 그래서 관장님이 궁금하니까 말을 걸어주셔서 스몰 토크를 좀 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잡은 숙소 가는 버스가 배차가 무슨 2시간이 넘는 거예요. 어쩌겠나 하고 버스를 타러 가려는데 관장님께서 직접 버스 회사에 전화해서 여쭤봐 주시고 버스 번호랑 도착 시간, 버스 회사 연락처까지 메모로 이렇게 적어서 주시더라고요. 그 연신 고개 숙이면서 감사 인사드리고 총총거리면서 버스를 타서 두 번째 숙소에 그렇게 잘 도착했어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 바다였고 비 맞으면서 파도 소리 듣고 돌아다니다가 체크인해서 그렇게 기분 좋게 잠들었어요. 마지막 날은 혼자 불국사도 구경하고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 여행이 제 인생 분기점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눈치에 끝없이 휘둘리면서 정작 제 자신의 마음은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했던 소년이 비로소 타인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또 동시에 나를 기꺼이 도와줄 이들도 이 세상엔 존재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깨닫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시작한 계기였죠. 다음은 군 입대 후 첫 휴가였던 2021년도 9월인데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입대 후에 훈련소 후반기 교육을 거쳐서 자대 전입을 했는데 2달 정도 먼저 와 있던 동기 하나가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군대 얘기로만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해서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선임들에게 점수를 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선 저를 포함한 동기들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것에도 전혀 죄책감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남을 까내려야만 본인의 가치가 입증되는, 지금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친구였죠. 덕분에 제 첫인상이 완전 망해버려서 저 괜찮은 놈입니다 하는 걸 증명하려고 정말 배로 노력해야 했고, 결국에 상병즈음인가 그 친구는 부대에 자기 편이 없어지니까 저희 동기들한테 화풀이하면서 막 쓰레기통 부수면서 난동 부리고 제가 자기를 따돌렸다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의가사 전역했거든요. 아무튼 다시 여행 얘기로 돌아오자면 그런 전입 초의 상황 속에서 억울함은 가득하고 스스로에 대한 불확신도 커져 있던 상황이었어요. 분명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알아봐 주지 않지? 결국 나의 진심보다는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건가? 나도 미련하게 열심히만 하지 말고 아부라도 좀 떨어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 스스로에게 쌓여있던 시기였어요. 그렇게 첫 휴가, 신병 위로 휴가를 나와서 역시나 계획도 없이 냅다 충청남도 서산으로 향했어요. 이유는 딱히 없었던 것 같고요. 첫날에 천주교 성지인 해미성지랑 불교 사찰 개심사를 갔는데 굉장히 공평하죠. 그 개심사라는 절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죠. 절 이름이 한자로 10개의 마음심자를 써서 마음을 열어주는 절이었어요. 그래서 내심 찾아가는 길에 이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주길 기대하기도 했고요. 도착해서 혼자 또 둘러보고 있는데 조용하니 좋더라고요. 감나무도 있고 홍시를 이렇게 한 바구니 따서 모아두신 것도 있고 그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스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불러 세우시더니 홍시 먹었어요? 하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분명 내가 아는 스님의 모습은 정갈하고 친절하고 차분한 그런 모습인데 눈앞에 이분은 분명 법복도 입으시고 머리도 깔끔하게 미시긴 했지만 그 어딘가 걸음새도 껄렁하시고 말투도 되게 장난기 넘치시는 거예요. 그 당황해가지고 네 저요? 아니요 하면서 답했죠. 혹시 절 도둑으로 보신 건가 싶어서. 그랬더니 스님께서 하시는 말이 먹으라고 따둔 건데 먹지 그랬어요 하시면서 아까 그 바구니에서 홍시 하나를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졸지에 얼떨떨하게 하나 받고는 맛있게 먹으면서 스님과 담소를 좀 나누는데 진짜 제가 생각하던 그런 스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당신께선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너무 답답하고 또 찾고 싶어서 교회니 성당이니 온갖 곳들을 돌아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곳 개심사까지 오게 됐고 가장 자신이 찾던 답에 가까워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 여기서 지내려면 머리 밀라고 해서 그래서 밀었다. 그런 우리가 상상하는 스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어이도 없고 재밌어서 웃으면서 대화하다가
밥 챙겨주신다고 절반 먹고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엔 제가 너무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거절했다가 실랑이를 좀 벌였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제 마음이 그때까지도 닫혀 있었던 거죠. 워낙 구설수에 휘말리고 기가 죽어 있다 보니까 그런 감사한 마음에도 폐쇄적이고 방어적으로 대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먹고 가라, 아닙니다 스님, 먹고 가래도 죄송해서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스님이 알겠다면서 내려가는 길에 차를 태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뭔 상황인가 하고는 스님 차를 타서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죠. 내려가는 길에 소를 방목하는 곳도 있어서 차 세워주시고 구경도 좀 하고, 그러다가 그제서야 비로소 학생이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아니요, 군인입니다. 첫 휴가 나와서 혼자 여행 중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경찰차 지나가면 고개 숙이라고, 그때 한창 DP 유행하던 때였거든요. 탈영병인 줄 알고 잡아간다고 막 그렇게 농담도 하셨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잘 내려와서 읍내쯤에서 작별 인사를 이렇게 연신 또 꾸벅 드리면서 하고 있었는데, 스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젊을 땐 민폐 잔뜩 끼쳐도 된다. 벌써부터 미안하다 생각하지 마라. 나중에 네가 더 큰 어른이 되었을 때 지금 받았던 것들을 돌려주는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쿨하게 다시 올라가시더라고요. 좀 벙쪄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 방금 전까지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전혀 스님 같지 않은 분이었는데 역시 스님은 스님이 좋구나 하면서 숙소로 향했죠.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가 잠시 부처님을 만났구나 싶기도 해요. 다음날엔 태안 쪽으로 이동해서 안면도에 공룡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이건 못 참지 하면서 냅다 가선 혼자 또 신나서 막 구경하다가 바로 옆에 같이 있던 천문관도 관람하러 갔는데, 평일 낮에 정말 저말곤 관람객이 아예 없었거든요. 갑자기 웬 빡빡이가 혼자 와서 둘러보고 있으니까 직원분이 신기하셨는지 그 천문관엔 이런 돔 형태로 상영관이 있잖아요. 그걸 저 한 명을 위해서 틀어주시더라고요. 개인 대관한 것처럼. 감사히 넉넉히 잘 즐겼죠. 그렇게 그날도 바닷가 근처 숙소로 이동해서 치킨에 맥주 6병 시원하게 들이붓고, 테라스가 있어서 또 서해 쪽이다 보니까 석양을 안주 삼아 여유롭게 보냈어요. 밤엔 해변에서 불꽃놀이 하는 거 구경도 하고. 이 여행에선 2가지 답을 얻어온 거죠. 첫째, 지금 나의 부족한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마음껏 패 끼치며 성장하고 자라나는 이들에게 돌려주면 된다. 둘째, 내가 좋아하는 순간, 가슴 벅찬 순간들에 자부심을 가지자. 그 진실된 감성이 힘든 순간들에 날 지탱해줄 기둥이 되어준다. 이렇게 2가지였어요. 그렇게 돌아와서 휴가 복귀를 했고, 군생활로 돌아와 열심히 임하면서 인정받고, 또 새로 들어온 후임들을 위해 부조리도 없애고, 힘들 땐 그때의 즐거웠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이겨내기도 하는 그런 날들을 보낼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이전 여행으로부터 약 6개월 뒤 22년도 3월이었는데요. 이때 제가 아마 상병쯤 되었던 걸로 기억해요. 군생활도 나름 자리 잡고 업무들도 능숙해지고 부대원들이랑도 선후임 할 것 없이 너무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슬슬 군대 밖의 상황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대학 동기들, 군대 면제이거나 여학생들의 경우 저와 시작점은 같았지만 어느덧 졸업해서 제 자리를 찾아가고 그런 소식들이 막 들려오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 조바심이 생기는 거였죠. 나는 지금 여기서 제대로 이룬 것도 없이 뒤처지고 있는 것 같고, 전역한 후에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런 막막함이 먹구름처럼 낀 채로 2번째 휴가를 나오게 돼요. 멀리 갈 기운도 없고 해서 경기도 화성 시흥 쪽을 행선지로 잡고 역시나 냅다 출발했죠. 이게 무계획 무작정 여행이지만서도 나름 큰 틀 정도는 매번 잡혀 있었거든요. 여기는 한번 가볼까 하는 정도로. 그래서 군부대에서 다 같이 둘러앉아서 봤던 드라마 중에 그해 우리는을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 촬영지 중에 궁평항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을을 꼭 봐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첫날 냅다 도착을 했는데, 웬걸 마음만큼이나 날도 흐려서 석양은커녕 옆에 사진처럼 딱 이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첫날 잠들고 궁시렁대면서 다음날 항구 근처 구경 좀 하다가 근처에 경기도 미술관이 있길래, 마침 또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바로 출발했죠. 근데 또 도착해보니 리모델링이었나 무슨 이유로 휴관인 거예요. 어쩌겠어요. 그냥 근처 정원에서 길고양이랑 놀아주다가 다음 행선지로 향했죠. 시흥 갯골 생태공원이었는데 되게 사진 리뷰들엔 멋져 보여서 갔더니 여기도 막상 별거 없는 거예요. 결국 숙소로 돌아와서 오이도 근처였는데 초밥에 맥주 한 캔 쏟아 넣으면서 투덜거린 거죠. 이번 여행은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근데 또 돌아보니까 정작 계획은 다 틀어졌지만 그거대로 재미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신욕하면서 이마를 탁 치면서 인생도 이런 거구나 했죠. 내가 지금 아무리 걱정하고 또 고심하고 결정을 내려서 움직여도 그 상황이 오면 얼마든 달라질 수 있겠구나. 조급해하지 말고 그 순간들을 즐기면서 여유를 가지자는 그런 마음을 얻었던 여행이었어요. 흔히들 배고플 때 마트 가지 말고 다리 아플 때 의자 사러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유가 없고 조바심이 생길수록 그런 계획들에 대한 생각을 덜어내야 비로소 제 마음의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오더라고요.
마지막 여행은 되게 최근이고 또 오랜만에 나홀로 여행이었는데 역대 최장 이동거리 부산, 울산 지역이었어요. 불과 2달 전이에요. 2026년 2월. 2월달이 제게 유독 힘든 시기였던 이유가 대학은 졸업했고 직장은 그만뒀고 자존감은 점점 낮아만지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 한 달 사이에 가장 소중했던 존재가 둘이나 떠나게 되는 이별을 좀 연달아 겪었거든요. 모든 게 내 탓인 것만 같고 마음은 비었는데 어깨는 무겁고 이제 정말 내 곁에 남은 건 아무도 없구나 하는 공허함이 극에 달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첫 영상인 인간 실격도 이 부산 내려가는 기차에서 읽었던 거고 그만큼 스스로를 인간 실격이라 여길 정도로 망가져 있었어요. 첫날 부산에 도착해서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정말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거리가 멀다 보니 정작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 없었던 그 지인분을 처음으로 만나서 부산 돼지국밥도 먹고 해운대 밤바다 걸으면서 음악 얘기, 인생 하소연도 잔뜩 하고 숙소로 돌아와서 치맥도 같이 즐기고 그랬어요. 다음날 일어나서 숙취와 피로, 착잡한 마음들을 안고서 비바람이 엄청 심했는데 그냥 멍하니 바다 구경을 1시간쯤 했던 것 같아요. 제자리에서. 그러다가 슬슬 배가 고파져서 이동하려고 보니까 발치에 고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양새를 보아하니 파도에 쓸려왔거나 누군가 떨어뜨린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남은 2일간의 여행에 동반자가 생겼죠. 그렇게 고래 친구랑 같이 해변을 따라 걷다가 문득 뒤로 지나온 길을 돌아봤는데 그 수많은 발자국들 중에 제 발자국이 유독 깊어 보이더라고요. 뭐 무거운 가방을 맸으니까 당연했겠지만 왜인지 그 발자국들이 제게 말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내 어깨에 짐이 무거울수록 내가 남기는 발자국은 선명해진다 하고서요. 그렇게 열심히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밀면도 먹어보고 울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에 커피 한잔 하고 싶어서 중간 지점에 카페를 찾아봤어요. 대부분이 차를 타고 오는 그런 카페여서 저처럼 뚜벅이 기준으론 길이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지도에 뜨는 대로 열심히 골목골목 찾아서 가고 있는데 무슨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심지어 비는 계속 오고 있었고 그 골목은 지대가 낮아서 거의 발목까지 물이 차 있는 상태였고요. 어쩌겠어요. 여기로 가라는데 가야죠. 그렇게 신발을 다 적셔가면서 골목을 지났더니 웬걸 카페 뒷문으로 안내해 준 거였어요. 그 뒷문은 잠겨 있었고요. 결국 왔던 길로 발을 다시 적시면서 발 2번 적신 사람이 돼 하면서 골목을 빠져나왔고 큰 길로 다시 가보니까 정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커피 하나 시켜놓고 고래 친구랑 비 오는 풍경 보면서 생각에 또 빠져있다가 문득 외삼촌 생각이 났어요. 저희 외삼촌이 어떤 분이신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 직장에선 정말 멋진 리더시고 아이들에겐 엄격하지만 존경받는 아버지이자 아내이신 외숙모에겐 정말 아이처럼 천진한 사랑을 주고받는 정말 멋진 분이시거든요. 중학생 시절엔 시집도 쓰시고 코드가 정말 잘 맞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도 종종 외삼촌과 술 한잔 하면서 인생 조언을 청하기도 했었고요. 어느 날 같이 얘기하다가 제가 삼촌께 여쭤봤죠. 삼촌은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냐. 삼촌의 답이 나는 인생을 여행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천국에서 왔고 이 여행이 끝나면 그 즐거운 기억들을 가지고 다시 천국으로 가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마냥 즐겁지 않겠냐 였어요. 그 당시엔 딱히 공감은 안 갔지만 맥락적으로 이해는 되니까 그냥 끄덕끄덕 했는데 이 부산 여행에서 발이 잔뜩 젖은 채로 커피 마시다가 문득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행을 와 있고 여행지에서 이런 길을 잘못 들어서 발이 흠뻑 젖은 사건도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행 중 해프닝이 되는 거죠. 평소였다면 기분 나쁘고 찝찝했을 그 경험이 여행이라 여기는 순간 그저 즐거운 추억, 안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인생을 여행으로 여긴다는 게. 결국 인생 전체를 여행으로 본다면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해프닝들도 웃으며 넘길 수 있게 되는구나. 그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깨달음을 또 얻고 울산으로 이동했어요. 숙소도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고 마침 친누나랑 매형이 울산에 계셔서 맛있는 저녁도 잔뜩 얻어 먹었고요. 다음날에 일어나선 길고양이 커플이랑 좀 놀다가 바다 구경도 하고 바닷가 앞 작은 책방에서 책도 한 권 사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이 여행은 출발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제게 소중한 존재들은 다 떠나가는구나 하는 허탈한 마음이었어요. 절규로도 유명한 뭉크가 자신이 사랑했던 이들과의 이별을 통해 자기 자신을 죽음 내지 해골로 줄곧 표현했던 것처럼 정말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저주 같다 여겨지는 딱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정작 여행 동안에 만난 지인분과 고래 친구, 누나와 매형, 외삼촌까지 아직 제겐 많은 이들이 남아있고 또 새로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파도는 인연을 떠내려 보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떠밀어주기도 했던 거죠. 그렇게 또다시 희망을 품어내며 이번 여행도 마무리하고 인생이란 여행을 다시 시작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4번의 여행 이야기였고요. 배낭여행으로 유럽이나 세계 일주를 한다거나 하는 거창한 건 아니었지만 이 4번의 여행들은 제가 가장 무너져 내릴 때 저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여행하면서 지켰던 공통 규칙들이 있는데, 첫 번째, 기간은 2박 3일. 썸네일에도 적어두고 제목으로도 채택했듯이 가장 중요했던 규칙이었어요. 하루는 짧고 이틀은 아쉬우니까. 우리에겐 이미 주말이란 2일간의 휴식이 존재하잖아요. 2일까지는 어떤 휴식이라도 주말의 영향으로 크게 와닿지 않다가 3일차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그 경험이 여행으로서 재편되고 완성되는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 계획은 무계획. 계획적이신 분들은 힘들 수도 있지만 결국 이런 혼자만의 여행은 나 자신만의 휴식과 성찰을 위한 거잖아요. 다른 누군가와 함께라면 더 좋은 경험을 위해 계획도 짜고 템포도 맞추고 하겠지만 우린 이미 업무와 일상에서 사실상 반강제로 너무나도 계획적인 루틴화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행만큼은 무작정 그 변수들과 돌발 상황들을 즐겨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평일을 만끽하자. 현실적인 이유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비해 평일에 여행을 떠난다면 숙소 등의 경비를 거의 반값 이상으로 아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고단했던 평일을 짧게나마 여행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남들 일할 때 난 여행 중이라는 그 만족감. 더욱이 평소엔 주말을 위해 버텨야 하는 기간이었던 평일이 깨달음과 즐거움도 존재한다는 점을 여행을 통해 얻는 것이 제겐 큰 의미였어요. 그 이후로는 평일도 즐기게 되는 거죠. 휴식과 성찰이 휴일 또는 주말에만 있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으니까. 마지막으로 4번째, 소비가 아닌 경험. 단순히 돈과 휴식을 교환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으면 했어요. 힘들 땐 사실 집 밖에 나서는 것조차 버겁잖아요. 그럼에도 용기를 내고 기운을 내서 나를 돌아보고 고쳐보고자 출발한 여행이니까 좋은 풍경 보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것 이상으로 매 순간 깨달음을 얻고자 했던 것 같아요. 비록 짧은 여행이 내 문제를 단숨에 마법처럼 해결해주진 못하더라도 조금 더 단단한 나를 만들어줄 실마리를 하나 정도는 챙겨서 돌아오는 거죠.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께서도 만약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 중이거나 답답한 마음으로 애쓰고 계신다면 눈 질끈 감고 무작정 혼자만의 2박 3일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그랬듯 그 낯선 곳에 사람이 있고 만남이 있으며 깨달음이 있고 더 성장한 내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